돌잔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예약하는 건데요. 사돈이 무슨 여유가 있다고 여길 예약하실 수 있었겠어요? 넉넉한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참, 동창회를 하신다고요? 이 호텔에서요? 응? 여기 예약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사돈, 여기가 사돈이 자랑하시던 단골 호텔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커피가 예사 가격이 아닌 건 알고 커피를 대접하시겠다고 오자고 하신 거예요? 그저 저의 한마디. 혹시 여기 회장님 아세요? 사돈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 살짝 흔들리더군요. 외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겪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2달을 망설였습니다. 더는 혼자 사귀고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제 앞에서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던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실 서울 강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특급 호텔, 그 호텔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40년 전 제 월급 쪽에서 뒷바라지하며 대학 보냈던 제 막역한 고향 동생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사돈을 만났죠. 사돈, 사정이 넉넉지 않으신 거 아니까 예단은 그냥 생략하죠 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 마음이 위축될까 싶어서 말이죠. 결혼 시작부터 삐걱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저는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68,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초등학교 선생이고요. 이 채널 내 마음 사연에서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공감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에 수님씨 응원해요 한마디면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야기 계속할게요. 딸 지은이가 준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수수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어머니 안사돈 최옥자 씨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저를 처음 내려다 보던 그 눈빛.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고 혼자 딸 하나 키웠습니다. 강북의 작은 아파트 하나, 그게 제 전부였고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사돈은 남편이 건설 자재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명함부터 꺼내놓고 아들 스펙을 줄줄 읊고 그러더니 저를 한번 훑어내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돈은 혼자 지은이 키우셨다고요? 참 대단하시다 쉽지 않으셨겠어요. 말은 칭찬인데 뭔가 기묘하게 불편한 그 말투. 대단하다는 말 속에 고생했겠다가 아니라 딱 하다가 들어있는 그런 표정? 저는 그날 조용히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삶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그 기묘한 불편함, 조금씩 구체적인 말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던데요. 사돈 사정이 넉넉지 않으신 거 아니까 예단은 그냥 생략하죠 뭐.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정이 넉넉지 않으신 거 아니까라니.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는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엄마, 나 때문에 속상하지. 미안해. 내가 잘할게.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지은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 내가 참아야 한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딸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예단도, 예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의껏 준비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제가 참는 걸 다르게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에도 안사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차 도를 넘어섰고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명절 때 지은이네 집에 가면 안사돈은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돈은 아파트가 작아서 명절에 다 모이기 불편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은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신우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어렵다고 하셨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시였던 거죠. 저쪽은 부족하고 우리 집이 낫다는 걸 주변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 제가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더니 패턴이 보이더군요. 지은이 생일에 안사돈이 비싼 백을 선물하면서 지은이 앞에서 한마디. 친정에서는 부담스럽게 뭘 챙기라 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서 살아봤겠니? 그렇지? 앞으로 이 시어머니가 다 챙겨주마.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어른이 하시는 말씀 좋게 받아들이고 참으라고 하셔서 참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왜 자꾸 그러실까? 너무 속상해. 지은이의 친정 무시하는 말씀에 속이 상한다며 볼멘 소리일 때도 다독였죠. 어느 날 지은이가 육아 문제로 힘들다고 연락이 왔을 때 안사돈이 먼저 달려가서 주변에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멀리 계셔서 도움을 못 준대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같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은이가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아이, 제 외손녀 돌잔치 때였어요. 안사돈은 호텔 연회장을 잡았습니다. 강북에서 꽤 이름난 특급 호텔. 제가 막역하다 하던 어릴 적 동네 동생이 그 호텔 회장입니다. 저한테는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었고 청첩장처럼 날짜와 시간, 장소만 문자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아는 척하지 않고 그저 참석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안사돈은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연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게 맞죠. 사돈 쪽은 뭐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귀에 다 들리도록 말이죠. 저는 그저 조용히 외손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피함보다 지은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도를 넘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 한도영.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에 말씀드린 동창회 행사. 이번에
저희 호텔에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날짜 잡아서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영, 제 고향 동생입니다. 도영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5, 막 발령을 받아 학교에 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고향, 경북 영천에서 함께 자란 동네 동생이었는데, 저보다 5살 아래였고,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어요.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데,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첫 월급을 받은 새내기 선생이었는데, 도영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우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영이가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통장에 있던 걸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제가 4년 동안 도영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도영이는 그 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몇 번이나 갚으려 했는데 저는 한사코 받지 않았어요. 도영아, 돌려주려고 하지 마. 돌려받자고 내 등록금 내준 거 아니야.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나한테는 더 기쁜 일이야. 그게 제 대답이었고 도영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고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영이는 서울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강북에서 꽤 규모 있는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이 됐어요.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왔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동생. 그런데 그 도영이 호텔이 안사돈이 그토록 드나들며 자랑하던 바로 그 호텔. 상견례를 하고 외손녀 돌잔치를 한 그 호텔이었던 겁니다. 굳이 호텔 회장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도영이 문자를 받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건 이용이 아니야. 그냥 내 일상을 살면 되는 거지. 저는 도영이한테 답문자를 보냈어요. 도영아, 마침 잘 됐다. 다음 달 동창회 장소 좀 부탁해도 될까? 네, 그럼요.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세요. 고마워. 도영아, 그리고 바로 안사돈에게 전화했죠. 돌잔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돈 좋아하시는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거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날 그 호텔에서 동창회가 있어서요. 안사돈과 로비 커피숍에서 만난 날. 돌잔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예약하는 건데요. 사돈이 무슨 여유가 있다고 여길 예약하실 수 있었겠어요? 넉넉한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참, 동창회를 하신다고요? 이 호텔에서요? 응? 여기 예약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말투에 살짝 의아함이 담겨 있었어요. 설마 여기 오실 형편이? 라는 그 눈빛.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온 사범대 동기들 모임인데요. 60명 넘게 모이는 꽤 규모 있는 연례 행사예요. 사실 여기 회장이 저와 막역한 시골 동생입니다. 모임한다니까 흔쾌히 자신의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내어주더라고요. 저의 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어머,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다가와서 저한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박수님 선생님,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이 되시면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안사돈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도영이가 저를 향해 직접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정장에 호텔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셨어요? 도영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제가 직접 나와야죠. 연회장 최고로 준비해뒀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그제야 안사돈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손님과 같이 계시군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직원이 손님을 안내하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시 저한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나, 말씀 다 끝나셨으면 가시죠. 안사돈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가 연회장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회장 준비해줘서 고마워, 도영아. 누나, 별 말씀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동창회장 말순이 언니가 장소 보고 펄쩍 뛰었어요. 야, 순임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아무나 잡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야, 순임아. 아까 커피숍에 같이 앉아있던 여자분 누구니? 너 도영이랑 걸어올 때 그 아줌마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움직이고 서 있더라. 얼굴이 흑빛이던데 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통쾌함이나 뿌듯함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딸 지은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안사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먼저 연락이 왔고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으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너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내가 몰라 뵀네. 지은이가 전화로 그 말을 전하면서 웃었어요. 엄마, 근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도영 삼촌이 그 호텔 회장인 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즘엔 여기저기 엄마를 칭찬하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일이 없었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잠깐 침묵이 흐르고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잘 살면 그게 엄마는 제일 좋은 거야. 사실 저는 안사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위에 서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딸이 기죽는 게 싫었고 그냥 제 삶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내 나이 4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키우며 30년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부끄럽지도 않은 삶이었어요. 도영이한테 건넨 돈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동생이 안타까워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40년이 훌쩍 지나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뭔지 저도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방식이 결국 내 품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조용히 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함부로 맞서기가 어려우신 분,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온 그 시간이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 편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지요. 결국엔 사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도 우리 품위 잃지 말고 살아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곧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